영상 시청 시 데이터 요금제에 따라 통화료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와이파이가 되는 환경에서 영상을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부천시 오정 노인복지관 어르신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강사 치과의생사 정민숙입니다. 오늘은 어르신들의 건강에 필수적인 구강관리와 틀니관리에 대해 정확한 정보를 알려드리고자 이렇게 나왔습니다. 코로나19가 아니면 얼굴을 맞대고 인사하면서 직접 실습도 하고 좋은 시간을 보낼 수 있지만 이런 시기라서 온라인으로 만나뵙게 되었습니다. 제가 알려드리는 구강 정보를 잘 활용하셔서 기력도 더 찾으시고 활기차고 건강한 생활에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구강관리의 필요성은 0세부터 100세가 넘는 어르신까지 모든 사람에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노년기가 되면 입안 환경이 젊었을 때와는 많이 달라집니다. 자기 치아를 모두 가지고 있으면서 구강이 건강하고 식사와 소화와 그런 다른 문제가 없다고 한다면 전신 건강도 좋은 상태로 우리가 볼 수가 있지요. 그런데 만약에 입안에 틀니나 보철물이 많고 또 이가 빠진 상태에서 이가 틀니나 보철물이 해놓지 않은 상태로 지내시거나 코로 숨 쉬지 못하고 입으로 숨을 쉬고 계신다거나 다른 전신질환으로 약을 장기간 복용하고 계시다면 입이 말라 구강건조 증세가 나타나기도 합니다. 입이 마르면 세균이 왕성하게 활동하고 증식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거든요. 치료를 아무리 잘 받아도 식사하는 데 어려움이 생기거나 구취가 또 나기도 합니다. 구강위생관리를 잘하기 어려운 일들도 생기지요. 음식물을 제대로 씹지 않으면 구강 근육 기능은 자꾸 떨어지고 씹기 어려우니 영양 섭취에 불균형이 일어나 결국 영양 결핍 및 신체 기능이 떨어져 쇠약하고 기운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시기에 구강 건강과 전신 건강과는 어떤 연관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2020년도 통계로 보는 장애인의 삶이라는 통계가 나왔는데요. 2017년도 전체 인구 사망 원인을 살펴봤더니 1위부터 10위까지 굉장히 다양한 그 사망 원인이 나와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치과 질환은 없습니다. 치과 질환은 없지만 이렇게 빨간색 박스로 표시되어 있는 부분을 잘 살펴보면 신장 질환, 뇌혈관 질환, 폐렴, 당뇨병 등이 있잖아요. 이런 모든 그 질환들의 구강 건강에 굉장히 밀접한 연관을 끼치고 있거든요. 연관을 맺고 있거든요. 어떻게 밀접한 연관이 있는지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좀 전에 보셨던 사망 원인 1위부터 10위까지는 치과 질환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2019년도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병원을 가고 얼마나 많은 비용을 어떤 질환에 지불을 했는지를 살펴봤더니 환자 수로 봤을 때는 1위가 치과 질환입니다. 치은염 및 치주 질환, 잇몸에 병이 생기고 이가 흔들리고 또 몸에서 피가 나오고 그런 질환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 질환으로 가장 많은 환자가 치과 의원에 방문을 했고 또 치료를 받았을 때도 치료비가 얼마나 나갔는지도 살펴보면은 역시 1위가 치과 질환입니다. 치은염 및 치주 질환. 아까 1위부터 10위까지 사망 원인에는 치과 질환이 들어가 있지 않지만 우리나라 국민이 감기보다도 더 많이 이 요양기관을 이용하는 질환이 바로 치과 질환인 걸 이걸로 보고서 알 수가 있죠. 또 여기에 잡힌 거는 건강보험 혜택이 되는 그런 치료잖아요. 만약에 비급여까지 비용을 여기다가 더한다면은 이 비용보다 훨씬 더 많이 나오겠죠. 그래서 방금 보셨던 가장 많은 국민이 요양기관을 이용한 질환도 치은염 및 치주 질환이었고 가장 많은 치료 비용을 지불한 그 질환도 치주 질환이었습니다. 그 치주 질환은 도대체 우리의 이 전신 질환과 어떤 연관을 맺고 있을까요? 대한치주과학회에서 얼마 전에 3월 24일
잇몸의 날을 기념으로 해서 만든 카드 뉴스가 있습니다. 그 뉴스로 설명을 대신하겠습니다. 여기 옆에 그림을 보시면 치주병과 전신질환은 위험 요소를 공유합니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살펴봤더니 심근경색, 뇌경색, 고혈압, 비만, 당뇨, 류마티스 관절염, 협심증, 골다공증, 발기부전, 자, 이런 질환에는 설탕 섭취, 운동 부족, 알코올 섭취, 흡연들이 원인을 제공한다고 하는데 치주 질환도 마찬가지로 이런 설탕 섭취를 많이 한다거나 운동이 부족하다거나 뭐 알코올 섭취를 많이 한다거나 흡연을 했을 때 같이 나빠지거든요. 그러면 잇몸을 통해서 이 위험 요소를 공유를 같이 하고 있는데 내 전신 질환에도 영향을 미치고 치주 질환에도 영향을 미치는 이런 습관이 있다면은 어떻게 되냐면 일단 잇몸을 통해서 유입된 세균들이 이를 닦을 때 피가 나온다는 것은 모세혈관 속으로 입안에 있는 나쁜 세균들이 전신으로 퍼져나간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 세균과 부산물들이 혈관 안으로 침투를 해서 혈류를 타고 다니며 전신 건강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따라서 치주 질환은 심혈관 질환, 뇌혈관 질환, 당뇨병 등의 전신 질환과 연관되어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치주 질환이 있는 경우에 잇몸 건강을 위해서 금연, 금주, 운동, 설탕 섭취 제한을 비롯한 식이 조절이 추천되는데 이러한 잇몸 건강을 위한 실천이 결국 위험 요소를 공유하는 심근경색, 뇌경색, 고혈압, 비만, 당뇨병, 류마티스 관절염, 협심증, 골다공증, 발기부전 등 전신질환에도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이죠. 구강관리를 위해서 내가 실천을 했을 뿐인데 그것이 전신질환에도 굉장히 좋은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또 코로나 감염증의 합병증을 줄여주는 건강한 잇몸이라는 제목이 여기 써 있는데요. 건강한 잇몸의 코로나 감염증 합병증을 얼마만큼 줄여주는가를 살펴봤더니 호흡 보조기의 사용은 78%가 감소되고 중환자실로 전원되는 비율은 72%가 감소됐고 그리고 사망 가능성은 잇몸이 불건강한 사람보다 잇몸이 건강한 사람이 89% 감소한다는 사실이 보고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마스크를 계속 쓰고 있잖아요. 그래서 마스크를 쓰면서 오히려 구강 건강에는 안 좋은 영향을 끼치지만 뭐 평소에 드시고 있는 만성질환에 관련된 약이라든가 또 병원에 가서 수술을 받는 그런 거는 일상적으로 하고 계시잖아요. 근데 마스크를 쓴 상태에서 구강, 건강에 특히 잇몸 건강에도 더 신경을 쓴다면 그런 만성질환까지도 좋은 상태로 유지 관리할 수 있다고 하는 걸 여기서 알 수 있습니다. 방금 앞에 잠깐 말씀드렸잖아요. 3월 24일이 잇몸의 날이라고요. 그래서 3월 24일을 기념으로 해서 대한치주과학회에서 전 국민에게 324 수칙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슨 소린가 살펴봤더니 매회 이를 닦을 때마다 3분 이상 칫솔질을 하시고 그러니까 3분 동안이 아니고 3분 이상 칫솔질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뭐 4분이 될 수도 있고 5분이 될 수도 있고 이를 닦아야 될 부위가 많다면 그 이상이 될 수도 있겠죠. 1년에 2번 스케일링을 반드시 받으며 사이사이 잇몸까지 잘 닦자. 요 세 가지를 잘 관리를 한다면 치과에 가서 해야 되는 일들이 있잖아요. 칫솔질과 사이사이 잇몸은 집에서 내가 잘할 수 있지만 1년에 2번 스케일링을 받으려면 치과에 방문을 해야 됩니다. 그것은 바로 정기검진을 할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1년에 2회 이상 구강건강 상태를 점검받고 정기적인 치과 방문을 통해서 구강검진과 더불어 잇몸 상태도 확인하고 자신이 미처 몰랐던 부위에 치석이 있다면 그 부분까지 제거를 하고 마치 목욕탕에 일정한 주기에 목욕을 하러 가는 것처럼 치석 제거도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치석 제거를 하고 왔으면 다시 식사를 하고 다시 잘 닦아내지 못한 부위에 세균막이 생기고 하니까 1년에 2회 정도는 치과에 반드시 가서 치석 제거를 받는 걸로 정기검진을 받는 것이 좋다는 얘기죠. 사이사이에 잇몸까지 잘 닦자는 이게 참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마트에 가거나 시장에 가거나 약국에 가거나 어디를 가도 치아 사이를 닦을 수 있는 구강위생용품들이 즐비하게 널려 있습니다. 치실도 있고요. 치간 칫솔도 있고요.
두줄모 칫솔이라는 것도 있어서 사이까지 닦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완벽하게 자기 치아 구석구석을 닦기는 정말 어렵거든요. 그 중에 가장 닦기 어려운 부위가 치간 사이입니다. 잠시 후에 치간 사이를 어떻게 닦는지, 어떤 구강위생용품을 사용해서 어느 부분을 집중적으로 닦아야 되는지 같이 한번 실습을 통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구강위생관리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르신들 입안에는 굉장히 많은 틀니와 보철물도 있고 자연치아도 있거든요. 그러면 만약에 틀니를 사용하시는 어르신은 무조건 틀니부터 먼저 관리를 하고 그 다음에 입안 관리를 들어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제일 먼저 첫 번째에 틀니관리법이라고 써 놓았습니다. 자, 틀니관리법을 사진을 잘 보시면 손바가지가 조그만 손바가지입니다. 손바가지 안에 수건이 들어가 있죠. 그 다음에 파란색 뚜껑이 있는 하얀색 통이 있는데요. 틀니통이 따로 없다면 저는 플라스틱 새 통을 사용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그 옆에 노란색으로 보이는 게 컵이에요. 컵 안에 틀니 세정제가 들어있고요. 그리고 틀니를 닦을 수 있는 솔이 따로 준비를 해 놓았습니다. 뚜껑이 있는 병은 물병이에요. 물을 미리 담아서 준비를 하면 화장실에 가서 서서 틀니를 관리하지 않으셔도 내가 거실에 앉아서 안전한 상태로 앉은 다음에 요 세트를 가지고 오는 거죠. 앞에다가 수건을 펼쳐놓고 틀니를 뺀 다음에 물을 부어서 입안에서 틀니를 뺀 다음에 그 틀니 세정제를 집어 넣어 가지고 그 거품이 보글보글 올라오면서 소독을 해주는 동안 잠깐 놔뒀다가 꺼내서 물이 담겨있는 손바가지 위에서나 수건 위에서 꼼꼼하게 닦고 나서, 그리고 나서 물이 넉넉하게 있다면 손바가지 위에서 깨끗하게 틀니를 세척을 하고 통에다가 집어넣고 틀니가 물속에 퐁당 잠길 정도로 물을 집어넣어서 뚜껑을 닫아서 보관을 하시고 그 다음에 일어나서 이제 다음 입안에 있는 관리 방법으로 하시면 되는 겁니다. 하루에 매일같이 틀니를 꼼꼼하게 관리하기는 어려우니까 주무시기 전에 하루에 한 번 정도는 꼼꼼하게 앉아서 떨어뜨리지 않을 수 있는 자세에서 관리를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 아래쪽을 보면은 잠깐 보시면은 여기 조금 진하게 형광색으로 보이는 밝은 부분이 보이실 겁니다. 형광 부분으로 있는 이 부분이 뭐냐면요, 칫솔질을 이 솔질을 여기 칫솔을 잘 닦지를 못해서 세균이 여기 증식이 되어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저 부분이 만약에 깨끗하게 닦였으면 저렇게 밝은 형광색 부분이 보이지 않거든요. 근데 저런 상태는 치면 세균막 같은 그런 세균들이 여기 많이 달라붙어 있어서 내가 끼고 있을 때 그 세균들이 범벅이 되어 있는 과액을 내가 삼킬 수도 있고, 또 그 상태에서 깨끗하지가 않으니까 점막에 상처를 줄 수도 있고, 그래서 틀니도 내 입안의 치아처럼 구석구석을 닦아줘야 되는데 틀니를 닦을 때는 절대 치약을 사용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틀니를 뺐을 때는 틀니 세정제나 그릇을 닦는 식기세정제에 물을 좀 시석을 해서 그걸로 닦으시면 되고요. 자, 이제 입 안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입 안에 들어갈 때는 일단 생각보다 어르신들의 이 근육이 좀 단단합니다. 유연하지가 못해가지고 얘 칫솔이 입안 구석구석에 도달을 할 수가 없더라고요. 집어넣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은 마사지를 한번 해주시는 건 어떨까 싶습니다. 손을 깨끗하게 닦은 다음에 먼저 입안을 마사지를 해주는데요. 조금 이따 동영상으로도 같이 보여드리겠습니다. 또 입체조라고 하는 것도 있습니다. 여기 이제 제가 교육을 하면서 보여주는 이 궤도에 삼키는 힘 기르는 입체조라고 이제 그림이 나와 있는데요. 입체조는 9가지가 있고요. 혹시라도 보건소나 어디서 입체조 합니다, 그러면 가서 들으시는 것도 큰 도움이 됩니다. 입체조를 하면은 구강 근육들이 유연해지고 근력의 힘이 좀 키워질 수 있는 것을 느낍니다. 침도 많이 나오고요. 그래서 마사지와 입체조를 한번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입안을 닦는 칫솔이나 혀 클리너, 치간 칫솔, 치실 이런 것들을 사용해주면 좋습니다. 네 번째는 불소 이용인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불소 용액을 사용하는 건데, 이거는 시중에서 사는 것은 아니고요. 보건소에서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용액을 만들어서 나눠주는 겁니다.
이 나눠줄 때 플라스틱 병에다가 파란색으로 그 용액을 나눠주거든요. 삼키시면 절대 안 되고 주무시기 전에 이를 깨끗하게 닦은 상태에서 이 불소 용액을 입안에 넣고 한 1분 정도 모든 입안에 전부 다 구석구석 용액이 도달할 수 있도록 각을 하고 나서 뱉어냅니다. 뱉어내고 나서는 조금 있는 침을 삼키셔도 되고 30분 동안은 아무것도 드시면 안 됩니다. 30분 동안 이 불소용액과 치아가 서로 만나서 서로 코팅이 되는 그 과정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30분 전에 무엇인가를 드시거나 물로 입안을 헹궈버리시면 불소가 치아 표면에 코팅이 완성되는 시간이 없어져 버리고 씻겨나가기 때문에 소용이 없겠죠. 불소용액을 잘 이용하셔서 치아도 튼튼하게 만들어주고 충치에도 강한 치아를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5번째는 구강위생관리라고 제가 여기 써놨지만 이를 다 닦은 다음에 사실은 껌으로 씹기 운동을 하시고 주무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그래서 씹기를 했을 때 이를 틀니를 끼고서 이거는 씹으셔야 되니까 사실은 이 껌은 틀니를 다 닦아갖고 통에다 집어넣고 나서 하는 것이 아니고요. 시기를 정해서 틀니를 다 입속에 집어넣고 음식을 먹고 난 다음에 하루의 시간을 정해서 운동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 껌을 씹으면서 앞니와 송곳니의 씹기 능력을 키워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흡인성 폐렴이라는 거는 사례가 지죠. 자기 침에 삼키는데도 아무것도 안 먹고 침만 삼키는데도 사례가 걸려서 콜록거리고 고통스러워 하시거든요. 또 어떤 어르신은 주무실 때 그냥 침이 기도로 막 넘어가는 그런 상황이 생길 때도 있거든요. 그런 상황까지 되지 않도록 침을 삼키는 부위, 침이 식도로 잘 넘어가고 기도가 잘 닫히고 또 뭔가를 뱉어낼 때는 기도가 잘 열려서 기침을 크게 할 수 있고 이런 걸 훈련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틀니에 덜 달라붙는 껌으로 하시면 좋고요. 이 껌은 약국이나 치과에서 판매를 하니까 한번 하시고 싶으신 분은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우리가 이를 닦을 때는 칫솔을 잘 잡아야 어깨와 팔이 아프지 않아서 5분 이상도 즐겁게 닦을 수 있습니다. 칫솔 고르는 방법과 칫솔 잡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중에는 다양한 칫솔이 많은데요. 그 모든 칫솔은 3가지 이름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소울이 붙어 있는 부분은 우리가 칫솔 머리라고 합니다. 칫솔 머리 아래쪽에 어떤 특별한 표시가 되어 있지요. 표시가 되어 있는 부분까지를 칫솔 목이라고 합니다. 이 칫솔 목 부분부터 제일 끝에 부분을 손잡이라고 하지요. 그래서 우리가 칫솔 머리를 고를 때는 너무 큰 걸 고르지 마시고 내 입안에 딱 맞는 크기를 골라야 되는데요. 보통 어금니 2개에서 2개 반 머리 길이를 고르면 좋습니다. 그런데 칫솔을 살 때 어금니에 대볼 수가 없어요. 그럴 때 우리가 또 다른 방법 한 가지가 있는데요. 검지를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검지를 보면은 대나무처럼 마디가 하나, 둘, 3개가 있죠. 첫 번째 마디 길이만큼의 칫솔 머리 길이를 고르시면은 딱 좋습니다. 그러면 내 어금니에 2개에서 2개 반 닦을 수 있는 길이가 정확하게 골라집니다. 칫솔을 잡을 때는 여기에 손잡이에 여기 칫솔 목하고 손잡이 경계 부위를 잡아야 되는데요. 여기를 너무 멀리 잡거나 너무 가깝게 잡으면 이를 닦기가 좀 힘이 듭니다. 어깨가 올라가지 않게 하는 방법 중에 하나는 칫솔을 잡았을 때 엄지손가락이 칫솔 아래쪽에 위치하거나 옆에 위치하는 방법입니다. 그러면 잘 보세요. 위를 닦았을 때 어금니 닦고 작은 어금니 닦고 송곳니 앞니 송곳니 작은 어금니 큰 어금니 닦을 때 어떻습니까? 제가 잡고 있는 손이 항상 칫솔 아래쪽을 잡고 있죠? 옆을 잡고 있고요. 아래쪽을 한번 볼까요? 칫솔은 방향을 바꿔서 아래쪽으로 이렇게 내려가죠. 내려갔을 때 제 엄지손가락은 어떻습니까? 칫솔의 옆이나 아래쪽을 잡고 있습니다. 자, 이런 상태에서 큰 어금니, 작은 어금니, 송곳니 앞니,
앞니, 송곳니, 작은 어금니, 큰 어금니 이런 식으로 닦아주는 겁니다. 사람의 입속에는 치아 개수가 모두 다르거든요. 그래서 치아 개수에 따라서 치약의 양이 필요합니다. 20개가 안 될 때는 쌀알 한 톨 정도의 치약을 쓰셔도 충분합니다. 20개에서 24개의 치아를 가지신 분은 파달 한 톨 정도의 치약을 쓰셔도 충분하고요. 28개의 치아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완두콩을 하나 크기 정도의 치약을 쓰시면 굉장히 좋습니다. 만약에 치아가 하나밖에 없는 어르신이라면 쌀알 한 톨 정도의 치약을 쓰시기 바랍니다. 이를 닦을 때는 치아하고 잇몸 사이의 경계 부위를 닦는 게 좋은데요. 이가 길어져 가지고 그 부위를 닦기가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잇몸에 피가 나오거나 닦지 못해서 잇몸에 염증이 생기거나 했을 때 좋은 방법이 치아하고 잇몸 사이에 칫솔을 갖다 대고 짧게 진동을 주는 방법이 있습니다. 지금부터 저하고 같이 한번 그 방법으로 이를 닦아보겠습니다. 자, 연필 잡듯이 칫솔을 잡고요. 여기 볼이 있는 쪽 치면하고 씹어먹는 쪽 치면을 동시에 반을 덮습니다. 잘 보이시나요? 동시에 반을 덮습니다. 이렇게 덮으면은 이쪽 면의 칫솔이 치아하고 잇몸 경계부에 딱 갖다 대게 되죠. 그럴 때 내 치아 잇몸이 살짝 하얘지면 좋습니다. 짧은 진동을 5회 줍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리고 나서 바로 앞쪽으로 오는데 마찬가지로 볼 쪽 치면과 씹는 면 쪽 치면을 칫솔로 동시에 덮습니다. 그런 식으로 앞에 했던 것처럼 5회 진동을 주고 멀리 가지 마시고 겹쳐서 송곳니하고 앞니 부분, 자, 앞니 부분, 송곳니하고 앞니 부분, 앞니 부분, 여긴 작은 어금니 쪽이죠. 작은 어금니 부분, 큰 어금니 부분을 이런 식으로 짧게 진동을 주는 방법으로 한다면은 치아와 잇몸 사이까지도 잘 닦을 수가 있습니다. 아래쪽에 볼과 입술 쪽을 모두 닦았으면은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부분이 바로 혓바닥이 있는 쪽이죠. 혓바닥이 있는 안쪽도 이런 식으로 위치를 갖다 대고 앞니 부분은 여기 아랫니 쪽으로 칫솔을 이렇게 집어넣습니다. 이런 식으로 집어넣어서 짧게 진동을 주면서 지나갈 수 있습니다. 위쪽도 아래와 동일하게 해주시면 됩니다. 닦으셨으면 입안 헹구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물을 많이 사용하실 필요가 없이 보통 컵에 4분의 3 정도 담으시고요. 3회로 나눠서 이용을 하시면 되는데요. 제가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물을 한 모금 머금고서 입술 밖으로 물이 튀어나오지 않게 오른쪽과 왼쪽으로 왔다 갔다 20번, 1초에 한 번씩 움직임을 주고요. 두 번째로 한번 헹궈 보겠습니다. 볼을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 방법으로 20번 하시면 좋고요. 세 번째로 헹궈 보겠습니다. 윗입술과 아랫입술 사이로 왔다 갔다 20번 해주시면 좋습니다. 윗입술과 아랫입술이 유연해지는데 큰 도움이 되고 음식물 찌꺼기와 치아 거품도 헹궈내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물을 뱉을 때 입술 모양을 우하고 뱉으면 입 주변 근육을 갖다가 유연하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칫솔은 어깨가 아프지 않게 잘 잡고 정확한 위치에 갖다 댄 다음에 치아와 잇몸 사이까지도 깨끗하게 닦아주는데 치약은 너무 많이 묻히지 않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고 그랬죠. 5분 이상 이를 닦아도 팔이 아프지 않게 건강한 구강위생 관리를 잘 하시길 바랍니다. 치아 사이를 잘 닦기 위해서는 세 가지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여기 보시다시피 치간 칫솔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 둘, 셋, 넷, 5개를 보면은 치간 칫솔의 크기가 모두 다르지요. 가는 것부터 두꺼운 것까지. 이거보다 더 가느다란 사이즈도 있고요. 이거보다 더 두꺼운 치간 칫솔도 있으니까 될 수 있으면은 자기 치아에 맞는 치간 칫솔을 사용하는 게 좋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치간 칫솔을 사용할 때 제일 중요한 게 치간 칫솔을 사용하고 나서 세척을 한 다음에 건조를 시키는 게 문제거든요. 치간 칫솔 꽂이가 많이 없으니까요.
치간 칫솔을 사용하실 때 이렇게 케이스대로 위로 올려놔서 보관을 하시면 건조까지도 아주 괜찮습니다. 제가 들고 있는 이 치간 칫솔은 지금 크기가 가장 큰 치간 칫솔인데요. 항상 치간 칫솔 사용하실 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치아 사이를 통과하는 길이에요. 여기에서 철사를 구부려 버리면 잘 부러지니까 여기 조금 더 아래로 내려오셔서 이 부분에서 이렇게 구부려 주시면은 이렇게 기역자로 구부러지죠. 이렇게 기역자로 구부러진 상태에서 사용을 합니다. 자, 두 개를 한번 준비해 보겠습니다. 가장 가느다란 사이즈고요. 네. 자, 이런 상태에서 사용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치아가 앞니에서부터 어금니까지 모두 사이가 있는데요. 요 모든 사이가 똑같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앞니는 가장 가는 사이즈로 사용을 하면 좋겠죠. 여기 볼이 있고 여기에 또 입술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요 치간 칫솔이 잘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는 입술을 살짝 제낀 상태에서 치아하고 잇몸 사이에 치실이 이렇게 들어갈 수 있도록 집어넣어서 왔다 갔다 한 3회 정도 왕복 운동을 한 다음에 빼면은 여기를 닦았습니다. 그 옆으로 가서 치아하고 잇몸 사이로 집어넣어서 양쪽 치아 사이를 쑥 집어넣으시면 이제 들어가면은 되고 안 들어갈 때는 억지로 집어넣으시면 안 됩니다. 들어가는 곳에서 왔다 갔다 왕복 운동을 해주면 됩니다. 자, 치실을 치아 사이로 쑥 집어넣어서 왔다 갔다 이 치아가 살짝 흔들려도 그 사이를 닦아주면은 이 치아가 건강해지거든요. 이렇게 빼서 그 다음에 이쪽도 왔다 갔다 한 3번 정도 닦아주고요. 그리고 여기 사이에 치아 사이에 뿌리가 살짝 나온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도 치간 칫솔을 이렇게 집어넣어서 살짝 이렇게 닦아주시면 됩니다. 이런 부위에 붙어있는 세균막을 다 닦아주면은 깨끗해지니까 이 상태에서 이 정도의 턱뼈가 유지가 될 수 있습니다. 치간 칫솔이 들어가지 않게 치아 사이가 굉장히 촘촘하게 되어 있다. 그러면 치실을 사용하셔도 됩니다. 손잡이 치실이 있고요. 이 치실은 유아용이고 이 치실은 성인용이라서 조금 길이가 다르죠. 그런데 오늘은 제가 유아용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손잡이 치실은 연필 잡듯이 아니면 젓가락 잡듯이 잡으시면 되고요. 여기 치아 사이로 바깥에서 안쪽으로 살짝 집어넣은 다음에 톱질 하듯이 살살살 들어가면은 잇몸을 탁 부딪히지 않고 잘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이렇게 당겨서 하나, 둘, 셋. 바로 꺼내지 마시고 반대편으로 집어넣은 다음에 C자형으로 이렇게 허리를 감싸듯이 치실이 치아를 감쌌죠. 또 위에서 아래로 둘, 셋 빼서 다시 그 옆으로 간 다음에 살살살 톱질하듯이 넣고 하나, 둘, 셋 반대편으로 둘, 둘, 셋 이런 식으로 하면 되고요. 그런데 치아가 너무 길어갖고 잘 집어넣기가 어렵다 그러면 이런 상태에서 된 다음에 윗니로 살짝만 담으시면 이게 쏙 들어갑니다. 그때 다시 한번 하나, 둘, 셋 반대편으로 둘, 둘, 셋 이렇게 3번씩 정도 닦으시는데 절대 하시면 안 되는 것이 구두 닦듯이 여기 왔다 갔다 이렇게 집어넣어서 이렇게 톱질하듯이 해버리면은 그 사이가 깎여 나갑니다. 이 사이가 절대 해서는 안 되는 방법 중에 하나고요. 위아래로 당겨서 닦아주시면 사이사이의 세균막을 다 제거를 하니까 깨끗하게 사이를 닦을 수가 있습니다. 잘 쓰실 수 있는 어르신이라면은 손잡이 치실보다는 이 치실 사용법을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냥 일반 실로는요, 여기 보시면 손가락 하나는 여기 바깥으로 나가는데 그럴 때 엄지로 가운데를 고정을 하고요. 입 안에 들어가는 손가락은 검지로 가운데를 고정을 해서
이렇게 잡은 다음에 치아 사이에 이렇게 집어넣고 나서 마찬가지로 아래쪽부터 시작해서 하나, 둘, 셋, 그리고 둘, 둘, 셋 이런 식으로 빼면 됩니다. 여기 살짝 감은 손에 사용한 쪽을 감고 색을 풀어서 다시 그 옆으로 이동을 해서 다시 집어넣고 하나, 둘, 셋, 둘, 둘, 셋 해서 동시에 이제 양쪽 치아 사이를 닦아주면 됩니다. 들의 음식 섭취를 위해서 좋은 구강 운동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한 숟가락 음식을 입에 넣었을 때 그냥 먹는 것이 아니고 입술을 다물고 코로 호흡하면서 오른쪽 왼쪽으로 잘 씹어서 안전하게 삼킬 수 있는 방법을 껌을 이용하여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껌은 틀니에 덜 들러붙는 껌이고요. 또 굉장히 단단한 껌이라서 일반 사람들도 씹는 훈련을 하는데 아주 좋은 효과가 있습니다. 치과나 약국에서 구매 가능합니다. 음식을 꼭꼭 씹는 법. 음식물 씹는 훈련을 위한 껌으로 연습해보아요. 여기서 주의! 약국이나 치과에서 구매 가능한 치아에 덜 달라붙는 자일리톨 껌으로 준비해주세요. 밥을 먹을 때 앞니를 사용하거나 송곳니를 사용하기가 어려운데요. 우리가 여기 앞에 근육을 위해서 껌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앞니는 가위처럼 음식을 잘라주고요. 송곳니는 잘 찢어 먹을 수 있는 역할을 하고요. 그리고 어금니들은 망치처럼 부시고 믹서처럼 갈아서 음식물을 꿀꺽 건더기 없이 삼킬 수 있도록 해줍니다. 그 행위를 해서 껌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앞니로 3번 자릅니다. 조금 남았습니다. 송곳니로 양쪽을 한 번씩 찍겠습니다. 조금 남았죠? 모두 집어넣고 입술을 다물고서 코로 호흡을 하면서 씹겠습니다. 한쪽으로 10번 꼭 씹으세요. 잘 씹고 나면 입안에 침이 가득 고입니다. 껌을 칼 놔두고 침을 꿀꺽 삼키세요. 그리고 나서 이쪽에 있던 껌을 반대편으로 옮겨주세요. 그럴 때 절대 입술이 벌어지면 안 됩니다. 입술을 꼭 다무시고 다시 10번을 씹어주시면 침이 입안에 가득 고입니다. 가득 고인 침을 꿀꺽 삼키실 때 사례가 걸리지 않도록 자세를 바로 하시고요. 다시 한번 양옆으로 같은 횟수로 씹어주시기 바랍니다. 입안의 혀는 어떻게 움직일까요? 혀에 힘이 없어 껌이 틀니에 들러붙으면 떨어지지 않습니다. 입을 다물고 들러붙은 껌을 혀로 밀어내면서 씹을 수 있도록 합니다. 혀에 힘이 생기면 껌도 틀니에 붙지 않고 침도 많이 나와서 식사가 수월해집니다. 이렇게 하시면 평소에 우리가 껌을 씹지 않아도 한 숟가락 밥을 먹었을 때 근육들이 그렇게 움직여서 침이 많이 나와가지고 소화가 잘 될 수 있도록 해줍니다. 틀니 끼신 어르신들 중 껌이 달라붙었을 때는 시계소리 연습을 하시면은 껌을 잘 달라붙지 않게 씹을 수가 있습니다. 저하고 같이 시계소리 연습을 한번 해보시겠습니다. 시계소리는 잘 먹고 잘 씹기 위한 연습을 하는 거니까 입 모양이 정확해야 됩니다. 똑 할 때는요. O 모양을 하셔야 돼요. 입술이 정확하게 동그랗게 되고 아래턱이 뚝 빠져야 됩니다. 다시 O 할 때 똑 소리가 나야 돼요. 그 다음에 이 해보세요. 이 했을 때 입술 끝에가 뒤로 올라가는 것처럼 위로 이렇게 올라가면서 입이 크게 벌어져야 됩니다. 그럴 때 여기 목의 근육도 싹 올라오죠. 그럴 때 딱 소리가 나야 됩니다. 다시 한번 해보시겠습니다. 매일 20번씩 3회 해주시면 큰 도움이 됩니다. 껌이 틀니에 계속 붙나요?
틀니 때문에 껌 훈련이 힘드시다면 시계 소리 연습을 해요. 첫 번째 입 모양은 O 모양으로, 턱은 내려서 똑 소리를 내보세요. 두 번째, 입술 끝이 귀로 올라가도록 목의 근육도 올라가게끔 해서 딱 소리를 내보세요. 하루 3회 20번씩 실천해보아요. 잘 따라 하셨나요? 식사를 잘 하려면 얼굴 근육이 유연하고 힘이 있어야 됩니다. 얼굴 근육이 유연하면 입술을 잘 다물 수 있고요. 코로 호흡을 잘해서 안전하게 삼킬 수도 있습니다. 식사가 즐거운 일이 되시길 바랍니다. 틀니 관리. 올바른 틀니 관리법에 대해 알아볼까요? 틀니를 왜 관리해야 하나요? 첫 번째로는 틀니를 오래오래 사용하기 위해서예요. 틀니를 관리하지 않는다면 틀니가 쉽게 손상되어 얼마 지나지 않아 또 새로운 틀니를 제작해야 한답니다. 두 번째 이유는 위생입니다. 틀니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으면 통증 유발은 물론이고 틀니에 세균이나 곰팡이가 끼어 입냄새가 심해지며 충치나 잇몸병과 같은 구강병에 노출됩니다. 6개월에 한 번 정기적으로 치과에 가셔서 틀니와 구강 상태에 대해 정기 점검 받으시기 바랍니다. 틀니는 어떻게 착용하고 어떻게 뺄까요? 틀니를 끼울 때 양 엄지손가락을 이용해 잘 맞추어주는 것입니다. 틀니를 혀 위에 올려놓고 이를 악 물어서 끼우는 것은 치아에 손상이 가거나 틀니에 무리가 갈 수 있기 때문에 피해주시길 바랍니다. 틀니를 뺄 때에는 떨어뜨리지 않도록 앉은 상태에서 하셔야 하는데 이때 수건 위나 물을 담은 대야 위 혹은 세면대 위에서 빼셔야 떨어뜨려도 손상을 줄일 수 있습니다. 자기 전이 가장 중요한데요. 자기 전에는 꼭 틀니를 빼시고 매일 밤 깨끗하고 차가운 물에 담가 보관하셔야 합니다. 틀니는 어떻게 세척해야 하나요? 위아래 틀니를 하나씩 빼서 물속에 넣습니다. 이후 세척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평소에는 주방용 세제를 이용하여 틀니를 세척합니다. 주방용 세제는 한두 방울만 물에 넣어 칫솔로 휘휘 저어 희석해주세요. 물에 잠시 담그다가 수건 위로 꺼내 틀니를 잡고 닦습니다. 닦을 때 잇몸이 닿는 부분과 치아가 있는 부분, 고리 부분 모두 구석구석 닦아주세요. 틀니를 한 번 더 물에 헹궈주고 솔도 물기를 탁탁 털어 보관해줍니다. 여기서 잠깐! 일반 치약에는 마모제가 들어있어 치약으로 닦으면 틀니에 상처가 생겨 세균이 더 잘 달라붙습니다. 치약은 치아를 닦을 때에만 사용해주세요. 두 번째는 먼저 틀니 세정제 이용 시 틀니가 물에 잠길 수 있도록 충분히 물을 받은 후 세정제 일정을 넣습니다. 틀니를 넣고 5분 뒤 물을 버리고 흐르는 물에 칫솔로 깨끗하게 세척하고 맑은 물로 헹구어냅니다. 깨끗하게 세척한 틀니는 맑은 찬물에 보관합니다. 틀니 전용 세정제는 사용법을 잘 읽어보시고 사용량과 사용법을 지켜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잠깐만요! 외출 시에는 화장실에서 손을 깨끗하게 씻고 틀니를 꺼내 물로 가볍게 헹궈주고 입안도 물로 헹궈준 뒤 다시 틀니를 장착하면 됩니다. 틀니는 언제 세척할까요? 틀니는 식사를 하거나 외출한 후에 세척해 주어야 합니다. 틀니 보관 용기는 어떻게 관리할까요? 틀니를 아무리 깨끗하게 세척하더라도 보관 용기가 더럽다면 소용이 없습니다. 틀니용 칫솔로 깨끗하게 보관 용기를 닫고 맑은 물을 채운 후에 세척한 틀니를 넣어 보관하면 됩니다. 잘 보셨나요? 지금까지 틀니를 관리하는 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올바른 틀니 사용법으로 맛있는 식사하시며 기력도 찾으시고 건강한 노후 생활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다 같이 따라해볼까요? 올바르게 관리하고 건강하게 살자. 어르신들 지금까지 설명 잘 들으셨죠? 보다 건강한 생활에 도움을 드리고자 설명드렸는데 어떠셨는지요? 제가 설명드린 건강 정보를 바탕으로 집에서도 꼼꼼하게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얼굴을 마주보며 더 유익한 정보로 찾아뵐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어르신들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